일단 SN과 AN 관계는 보통 문제집에는 시그마 편에 있는 문제집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진도 나가고 문제 연습을 기출 문제를 다 지금 교재 안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재 넣기 시작하면 교재가 막 수열이 한 막 150페이지 막 이렇게 돼. 굉장히 문제 많은데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대표 샘플을 가지고서 이제 기출 분석 쭉 하고 나면은 그것을 특히 올해는 EBS가 되게 중요하니까 수능 특강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수능 분석 첫 번째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고난도 문제들 기본 문제 다 빼버리고 고난도 문제집을 이제 실전 모의고사 단축 모의고사 상태로 쭉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그걸 돌릴 거야 선생님이. 나머지 못 풀었던 기출 문제 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잘 정리하고 이것은 이제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수능 특강으로 연습해서 개인 공부할 때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하도록 하세요. 그 이과는 지금 미적 공부하나 좀 바쁠 텐데 그래도 틈틈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고3이 그래서 바쁜 겁니다. 오케이? 자, SN과 AN 관계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과는 미적에서 수열 극한할 때 이쪽 파트가 또 문제가 돼서 많이 나가니까 미적 파트도 다 연계해서 잘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겸사겸사 잘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먼저 내용은 이런 거지. 우리가 보통 일반항을 알면 수열의 합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어떤 기호인가? 시그마지, 시그마. 이런 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AN, N 있고 1서부터 예를 들어서 100항까지 구하라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일반항의 규칙을 알아야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와 대등하게 굉장히 중요한 게 SN과 AN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SN과 AN 관계는 반대의 생각이야. 합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반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그마하고 사실 동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울 때는 이걸 등차 수열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소개돼서 배우지만 이 지금 배우는 SN과 AN 관계는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규칙이니까 모든 수열에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생각은 이런 거지. AN은 SN 빼기 SN-과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자. SN이라는 것은 1항부터 AN-1 더하기 AN까지 합이 SN이야. 여기 좀 궁금해. 끝에 있는. 얘가 궁금할 때 당연히 요만큼을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여기 뭐가 되는 거야? SN-1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합의 규칙에서 n번째 합 빼서 n-1번째까지 합을 빼면 AN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히 이제 파악해야 되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서 오류를 범할 꼭 실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적어도 항이 몇 개 있을 때, 적어도 항이 2개 이상이 있어야 이게 성립하겠지. 항이 2개 이상이 돼야 두 가지 관계, SN과 SN-1 두 가지 관계가 튀어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꼭 조심해야 돼. 따라서 이 항소 최소한 항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한 개 항, 첫 번째 항은 우리가 따로 체크해 줘야 돼. 이건 조심하기 바래요. 이 항을 꼭 체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응용을 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해요.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SN을 줬어요. SN을 주고서 어떤 한 개의 항 A 100항을 구하라. 10항을 구하라. 라고 딱 하면 어떻게 됐어요? S10 빼기 S 구하면 되지. 그지? 그런데 A10만 구하는 게 아니라 A9, A8 이 세 개를 다 구해! 라고 물어보면 이 원리를 잠깐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한 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끝에 세 개를 원하는 거니까 햇빛 딱 연속이 돼 있고 그러면 각각을 전부 다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돼? 전체는 S10에서 뭐 빼면 돼? S7을 빼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우리 또 좀 생각해 볼 게 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로 가서 선생님이 잠깐 할게요. 합에 대한 규칙을 좀 짤수항 규칙, 그 다음에 홀수항의 합, 뭐 이런 것들을 줄 때가 있으니까 일단 이것만 잠깐 체크하고 첫 번째 예지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지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야. 별것도 아닌데 2랑을 체크 안 해서 틀린 경우가 많아. 어떨 때는 2랑을 체크하고 어떨 때 2랑을 체크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항상 필요하면 꼭 2랑을 체크해 주는 게 원칙이야.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SN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딱 상수항만 딱 틀려. 예? 이런 걸 잠깐 관찰하면서 AN 한번 구해보자. 이거 AN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SN에서 SM-를 빼야 되는 거니까 n제곱 플러스 2n에서 빼기 n-1제곱 플러스 2 n-1을 했더니 요거 n제곱 n제곱 있으니까 날아가고 그 다음 2n여도 여기도 2n에서 날아가니까 나머지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1차 마이너스 2n 받고 나면 플러스 2n 그 다음에 상수 여기 플러스 1하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1 나오면 뭐가 돼?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헤헤호호 하면은 일단 여기 맞아. 근데 이쪽 계산도 잠깐 보자고. 이쪽 계산도 SN 빼기 SM-1 하면 이거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마이너스 n-1 제곱 플러스 2 n-1 플러스 3을 빼면 어차피 상수항은 날라가. 그럼 따라서 이쪽 계산하고 이쪽 계산은 같아 안 같아? 항상 같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 결과물이 똑같이 2n 플러스 1이 나와서 아하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야 하면 이쪽은 틀려. 이쪽은 맞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끔 얘기해요. 혹시 이런 설명을 들어본 학생이 있나 모르는데 합에 상수항이 있으면 또는 상수항이 아예 없으면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딱 이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첫째 항을 안 구해도 돼. 상수항이 있으면 반드시 첫째 항이 규칙이 따로 나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지금 너희들 교과 과정에서는 설명 못 해. 이거는 일명 이제 개정된 교과 과정에서 이건 개차 수열의 합이고 이건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야. 이것을 이제 예전 너희 선배들은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교과 과정상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반드시 2랑을 따져야 된다는 거야. 이건 어떨 땐 따지고 어떨 땐 따지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고 반드시 2랑은 따져야 된다는 거야. 습관적으로. 단 팁이 있다면 지금 설명은 못해요. 너희들한테 교과 과정에서 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으면 안 해도 돼. 상수항이 있으면 2랑이 좀 특이하게 규칙에서 좀 이탈돼. 왜 그래? 지금 설명 못해 이거. 그냥 요령입니다. 요령. 그래서 일단 반드시 여기 2랑 따져줘야 돼. 그럼 2랑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S1이야? 그러면 1 플러스 2가 되니까 3이야. 그럼 이것을 일반항으로 해도 되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게 전체 일반항은 2n 플러스 1로 하자. 여기는 2랑을 구했더니 S1 했더니 이건 달라지지. 아까 SM 빼기 SM-는 이쪽하고 계산이 똑같지만 2랑의 계산은 틀리단 말이야. 상수항 때문에. 그럼 따라서 상수항을 집어넣으면 어때? 3에다가 3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 6이 되지? 여기 상수항 때문에 이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살짝 관찰하면 우리가 멀리는 잘 몰라도 상수항이 있으면, 즉 상수항이 있으나 없으나 SM 빼기 SM-의 계산은 똑같은데 상수항이 있으면 뭔가 2랑이 좀 독특하구나 이렇게 그냥 경험적으로 생각하면서 수험생이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체크하겠어요. 이걸 좀 체크해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 상수항이 있을 때는 A1은 S1을 반드시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걸 꼭 2랑을 선생님이 꼭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이렇게 SN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문제를 잠깐 봅시다. 풀지는 않고 너희들은 과제로 잠깐 줄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57번, 58번 같은 케이스입니다. SN과 AN 관계를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내는 게 시그마를 통해서 많이 줘요. 시그마를 통해서. 제가 57번 잠깐 볼게요. 자, 시그마 AK, N까지 합이 N 플러스 1일 때,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N제곱 플러스 1일 때, 요 각각의 시그마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잘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시그마로 돼 있지만 SN인 거지. N항까지 합인 거니까 1항부터. 그지? 요 기호 뜻이 뭐였어요? 반드시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었어요. 그럴 때 짝수항의 합을 구하라. 그 다음에 홀수항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어쨌든 두 개의 문제에서 반드시 뭘 구해줘야 돼? 여기서는 SN 요거 가지고 이거 구할 수는 없지. 혹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있나? 아, 이거 짝수항이니까 요 N 대신에 2N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2N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는 미친놈은 없어야 됩니다. 기호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참고로 이거는 여기다 N자리에다가 2N을 넣었다는 것은 이거는 S2N을 구했다는 거야. S2N을 구했다는 것은 1항 플러스 2항 플러스 짝수항이 아니라 3항 플러스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AN을 더 지나서 AEN까지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지? 이 전체 결과물이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지? 거기서 기호 2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짝수항만의 합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서 이쪽에 짝수항의 일반항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지. 밑에는 여기서 마찬가지 일반항 규칙을 구해서 홀수항의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따라서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렇게 하고 반드시 습관적으로 하세요. 반드시 첫 항은 따로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산 똑같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요령이 있어야 돼. 이쪽에 수열의 합은 짝수항의 합인 거니까 2항, 4항, 여기 20을 집어넣으면 A 40항까지 구하라는 거야. 여기는 반드시 1항을 구할 필요 있을까요? 없지? 그래 안 그래? 여기 1항이 빠지니까. 근데 여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에서 AN을 구했어. 그럼 요거는 1항 홀수항의 합이니까 1항 더하기 3항 더하기 5항 더하기 이렇게 쭉 해서 n 있고 20인 경우니까 뭐가 돼서 a 49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반드시 1항을 구해야 될까 안 될까? 반드시 구해야 돼. 오케이? 근데 아까 선생님 팁을 줬으니까 자,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 경험상 아까 선생님이 그 계산을 잘 관찰했더니 그 경험상 1항하고 요 위에서 구했던 AN하고 이거가 같을까 틀릴까? 달라요, 이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특히 1번보다는 2번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잠깐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일반항을 구해서 두 개를 한번 처리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응? 어, 30분에. 자, 이제 가볼까요? 요령만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서 답까지 다 마무리하세요. 자, 여기서 AN 구하면 얼마 나오지, 이거? 2N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1항을 구했더니 뭐가 돼? 1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체크해 줘야 되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2N 마이너스 1, 이건 2. 1항은 좀 다른 규칙이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걸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것이 항번호가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이게 A는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짝수항이 되면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지? 짝수를 집어넣으면 되지? 따라서 시그마 여기 2 n자리에다가 2n을 집어넣어서 이제 처리해 주면 될 거야. n 있고 1서부터 20까지.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해요. 자, 요거는 일반항 규칙이 요것의 규칙만 쓰면은 괜찮은데 요거 좀 따로 처리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기왕이면 이것을 시그마를 공식을 이용하면 반드시 여기가 반드시 1항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1항부터 2n-1의 규칙을 갖는 일반항의 홀수항 합을 구하고 1항의 오차만 생각하면 되지. 그래? 따라서 여기는 2n-1 마이너스 1 n 있고 1서부터 20까지 하고 더하기 여기다가 1항 오차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서는 1항이 뭐가 돼요? A1이 여기서 1항인 거니까 1 나오는 거지 1. 그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계산이 1이 되는데 원래는 뭘로 계산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럼 오차 값이 얼마야? 2인 거니까 1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뭘 추가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 나머지 중에 1 추가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1항의 차이값을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아니면 좀 쉽게 생각해서 난 선생님 이게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돼. 우리가 잘못 계산되는 건 1항인 거니까 빼기 1을 한 다음에 원래는 1항이 뭐가 돼야 돼? 2가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요것만 잘 조심하면 될 겁니다. 1항의 오차값만. 답은 나중에 마무리하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잘 조심해야 돼. 그래서 58번도 잠깐 보면 이제 같은 문제를 잠깐 줬는데 계산 안 하고 점검만 할게요. 자, 58번. 문제가 비슷해. 이거는 요거 값은 똑같이 주고서 한만 선생님 조금 변형을 좀 줬어요. 요거 값은 똑같이 1항부터 10항까지 AK분의 1 분수꼴의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거. 분수꼴이니까 본능적으로 이건 뭐다? 공식은 없고 소고용 곱술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빠를 거야. 그랬더니 여기 지금 SN이 두 개 다 줬는데 여기는 상수항 없지? 그러니까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상수항 없으면 여기서 1항 규칙이나 AN을 SN 빼기 SN만 했으면 규칙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는 상수항이 있지? 1항이 틀려 이거. SN 빼기 SN-로 구한 AN하고 1항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돼. 1항의 값을 잘 생각해서 계산해야 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똑같은 방식으로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항을 조심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선생님 강조했고요. 자, 앞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55번하고 56번을 통해서 SN과 AN 관계를 또 이제 구조적으로 잘 묻는 구조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자, SN을 줬는데 11항 더하기 12항을 구했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무식하게 구한 사람이 여기서 AN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무식해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걸 구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해. 이거는 하지 마. 상수 있으니까 바로 뭐 하면 돼 이거. S11 빼기 S10 구하면 돼. 얘는 하나만 물어봐. S12 빼기 S11을 구하면 돼. 근데 두 개의 합을 다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S11 빼기 뭐? S12 빼기 뭐? 10 이렇게 이제 바로 한꺼번에 해서 구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56번은 별표하고요. 자, SN과 AN 관계에서 가장 이제 이해 문제로서 가장 복잡하게 내는 형태가 바로 이런 케이스야. 시그마를 통해서 이제 수열의 합을 주는 케이스인데 여기 잠깐 봅니다. 앞에 수열의 합을 이렇게 줬어요. 홀수항의 합을 주고 여기는 짝수항의 합을 주고서 A7과 A8을 구하래.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SN이 아니라 홀수항의 합, 짝수항의 합을 따로따로 주고서 홀수항인 A7, 짝수항인 A8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야. 자, 그러면 A7은 어디서 좀 써야 될까? 합 속에 이 H는 여기 들어가 있지? 따라서 앞에 파트에서 구해줘야 돼. A8은 짝수항인 거니까 그 일반항의 합은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줘야 돼. 자,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H7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H7. 요것을 선생님이, 이거는 홀수항이야, 합이야. 그럼 요것을 갖다 선생님이 S1, 그냥 SN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앞에는 SN, 여기는 TN이라고 할게요. 기호상. 응? 그런데 이거는 n 값은 여기서 하나씩 증가하지만 여기는 뭐로 구성되는가? 1항 더하기 3항 더하기 이렇게 이제 홀수항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는 tn은 2항 더하기 4항 더하기 이렇게 짝수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기호로 잠깐 설명해 보자. 기호로도 쓸 줄 알아야 돼. 요게 SN이면 S7 구하면 S 뭐에서 S 뭐를 빼야 될까? 퀘스천. 여기에 들어가는 n은 K번호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에서 뭘 빼야 돼? S7 빼기 S6 해야 될까? 그러면 안 돼. S7 그러면 요때 SN은 누구랑 번호 같은가? 요거랑 요 n이랑 번호 같아야 돼. 그 n은 여기 n하고 번호 같아야 돼. 그럼 7이 나오려면 이 n 값은 순차적으로 K 값이 1서부터 쭉 가서 1, 2, 3, 4, 4까지 들어간 거야. 그럼 따라서 여기는 뭐 대입해야 돼? 4를 대입해줘.
여기가 4일 때, K가 4일 때 여기가 7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S4 빼기 뭐가 돼야 돼, 여기서? S3 이렇게 들어가야 돼. 기호A가, 즉, 기호로 따지면 시그마 K 있고 1서부터 A 2K-1 여기가 뭐가 돼야 돼? 4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면 7이 들어가면 안 되고 빼기 시그마 K 있고 1서부터 뭐까지 A 2K-1이 되는가? 여기는 3 이렇게 들어가야 돼. 따라서 요 N자리에다가 4하고 3을 더해서 대입해서 빼야 되는 거야. 이게 SN과 AN 관계에서 수능이 좀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자주 쓰는 소재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헷갈려. 선생님, 나 이거 갑자기 헷갈려요. 그럴 때 선생님이 잠깐 팁을 줄게요. 시그마가 굉장히 헷갈려. 시그마 기호가 굉장히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땐 선생님 팁을 줬지. 방법이 뭐라고? 시그마에 대한 고차원적 지식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걸 이게 만약 헷갈린 사람은 이걸 나열하세요. 즉 어떻게? 7이 있으니까 7까지 되도록 나열해 보는 거야. 즉 요거의 합은 아까 여기 적었지만 다 한번 나열해 보는 거야. 일부만 나열해 봤지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6 더하기 A7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그지? 앞에 있는 거는 홀수항에 해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A3 그 다음 5 A7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 값에서 뭐가 n 이꼴 네 번째 값에서 n 이꼴 세 번째 값을 빼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나열해 보면 이제 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혹시 그것도 팁을 잘 체크해놓으란 말이야. 이게 만약 헷갈려? 그럼 나열해 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A8 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A8. A8은 앞에 짝수항들의 합에서 구할 수 있어. 이걸 TN이라는 데서 TN이라는 것은 요 N값이 N값이 여기 N값하고 일치시키게 되기 때문에 TN으로 표현한 거야. 하지만 이것도 1항, 2항, 3항이 아니라 여기 일반항에서 보면 짝수항의 합이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A8을 여기서 이제 구하려면 A8은 T 몇 항에서 T 몇 항을 빼야 될까? 그러면 P8에서 T7 빼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 4에서 3 이렇게 빼야 된단 말이야. n 이퀄 4가 될 때 비로소 여기 n 이퀄 여기가 4가 될 때 비로소 여기 뭐가 되니까 8항이 나오고 n 이퀄 3이 될 때 비로소 여기 뭐가 나오니까 6항이 나오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면 아까처럼 나열해가지고 파악하면 되는 거야. 즉 나열하면은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이 되는 거니까 이 8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4개의 합에서 3개의 합을 빼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이게 SN과 AN 관계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고난도 문제 풀 때 많이 소재가 되니까 잘 체크하고 아주 기출 문제 가면 조금 더 표현이 어렵게 들어가서 문제가 나갈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 묻는 문제를 이제 두 가지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복잡한 계산을 물을 때 쓰는 형태, 마지막 형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뒤에 정리하고 정리했어요? 이제 59, 60번 문제입니다. 이제 SN과 AN 관계에서 이제 기호의 이해라든가 이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할 때 그럴 때 많이 내는 소재는 일반항 자체를 단순하게 주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59번 보면 이런 거지. 합을 쭉 줬어. 이게 SN인데 N항까지 합. 근데 문제는 일반항이 AN이 아니라 복잡한 식이야. 그지? N 곱하기 AN이 일반항이야. 그런데 이걸 주고서 시그마 AK 값을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여기서 뭘 구해야 돼? AN을 구해야 돼. 그지? 그럼 AN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AN, SN 빼기 SN- 되는 게 아닌 거지? 그래, 안 그래? 이 SN은 누가 일반항이니까? NAN이니까. 따라서 여기 앞에다, 여기 붙어야 이제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네? 단, 조심할 것. 항상 원래는 조심해야 돼. 항상 처음에 습관적으로 해놨어요. 1항은 반드시, 여기 1항이 있어야 되니까 1항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따로 구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응? 그렇게 하면서 노하우를 키워가요. 무조건 상수항이 있다 없다 요거 요런만 보지 말고 그건 수학이 아니니까, 그지? 어느 정도 하면서 스스로 캐치해가지고 사용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쓰지 마세요.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60번은 조금 더 복잡해. 역시 SN을 줬는데
이런 일반항 자체에 뭐가 들어가? 합의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10항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AN을 일단 구하러 가자. AN을 구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걸 이제 BN이라 할게요. BK로 돼 있지만 PK로 할게요. 그럼 BN 자체가 SM 빼기 SM 마이너스 1. 물론 이랑은 따로 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BN 자체에 뭐가 들어갔냐면 n분의 AN의 합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것을 n분의 A1부터 쭉 해서 AN까지 합인 거니까 요거 합을 이번에는 이게 필기체로 이렇게 SN 쓸게요. 그럼 또 뭘 구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찾아줘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것을 구한 결과물 이건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네. 자, 그럼 n 플러스 1 제곱에서 빼기 n 제곱을 했더니 뭐 n 제곱 날라가고 2n 플러스 1만 남을 거야. 그렇지? 1항을 체크했더니 1항은 뭐가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 4가 될 거야. 그렇지? 그치? 그래서 아까 조심하라는 거야. 이거 상수항 있어, 없어, 원래? 없어, 이러면 안 된다. 원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항을 꼭 체크해라고, 항상. 근데 이 문제에서는 1항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10항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지만, 그래, 습관적으로 한번 체크하세요. 자,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2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SM 빼기 SM만 했더니 2n 플러스 1 됐어. 그럼 이제 요거, AN이 합이 들어가는 SN, 필기체 SN은 뭐가 돼?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물론 1항은 제외하고.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는가? AN은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SN과 AN 관계를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낼 때는 일반항 자체를 좀 복잡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해주면 일단 기본적인 정리 다 된 거야.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기출 분석이 있는데 이거 오늘 다 해버리지? 그게 낫지 않겠어? 자, 먼저 61번 도전하겠습니다. 2회 문제만 61, 62, 63, 64까지 있네. 2회 문제 4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문제를 잠깐 점검합시다. 자, 첫 번째 61번 2회 파트입니다. 2회 파트. 선생님 2회 파트에서 선생님 조심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특히 첫 번째 이 A3, A4, A5를 합을 이렇게 줬으니까 각각 구하지 마세요. 그지? 그럴 필요 없이 이 세 개의 합은 뭐가 똑같다? S5에서 뭘 빼면 똑같다? S2 빼면 똑같다. 그지? 이렇게 바로 이해 문제에서 바로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했었죠? 그 다음에 62번. 자, 62번은 일반항이 복잡한 케이스. 그지? SN을 줬는데 일반항이 복잡해. 일반항 방금 했던 겁니다. 일반항이 그냥 AN이 아니라 EN 빼기 1 곱하기 AN. 요게 이제 일반항이야. 그지? 자, 그래서 요건 좀 복잡하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 1. EN 빼기 1 AN 자체를 SM 빼기 SM-1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AN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A20을 구한 사람이 있을 거고 방법이 처음부터 요 값을 파악하니까 20번째를 구하면 돼. 그지? 20번째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여기가 일반항이? 그러니까 A가 20이면은 요거는 2 곱하기 20 빼기 1이 되면 되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S20 그지? 빼기 S19를 하면 되죠? 따라서 S20 빼기 S19를 통해서 A20을 단번에 구하러 가는 케이스. 따라서 2 곱하기 20 빼기 1 A20 해서 요거 값을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러 가는 케이스가 있죠? 될 수 있으면 요대로 바로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 63번 수열은 특히 시그마 나올 때 기호를 좀 잘 보세요. 63번하고 64번
63번은 여기 요거 값에 이제 2a, 2n 플러스 1에 대한 합을 구하라 했어요. 시그마 기호를 이해를 잘못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만약 헷갈리거나 만약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 그냥 나열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일단 요거 값을 봤더니 a3 더하기 a5 더하기 a2 곱하기 15 더하기 1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 그지? 어쨌든 이런 거 구하려면은 여기서 뭘 구해야 돼? an을 구해서 그 다음엔 홀수항의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an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은 여기 sn에 해당되는 거니까 sn 빼기 sn-1 이용해서 구하고 적어도 항이 2개 이상일 때. 자, 내가 녹화하고 있나? 그 다음에 1항은 이제 S1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 없죠? 요 값을 보니까 또 무식하게 하지 말고 요 값을 보면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요걸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이제 홀수항에 대한 규칙만 찾으면 돼. 뭐가 될까요? 로그 2에 n제곱 플러스 n 빼기 로그 2에 n-1의 제곱 플러스 n-1. 그지? 이거 정리하면은 n제곱 빼기 2n 플러스 n이니까 빼기 n 플러스 1 날라갈 겁니다. 플러스 날라가지 않고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지? 따라서 요거 로그 좀 간단히 정리하면 요거 n제곱 빼기 n 빼기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인데 어차피 인수분해가 하면 뭔가 좀 없어지는 게 좀 보여요? 요거 n 플러스 1 요거는 이렇게 하니까 요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2 바꾼다니까 로그 2에 n 마이너스 2분의 n 그죠? 그럼 따라서 an이 이렇게 된다는 규칙을 알았으니까 여기로 가려면 a 홀수항 2n 플러스 1의 규칙을 찾으면 돼. 그지?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나? 어디가? 여기 마이너스 2n 플러스 n n 1 되고 1 되니까 요게 붙어야 되네. 멍청했네. 땡큐. 그러면 이거 조금 수정합시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그렇지? 자, 그럼 2n 플러스 1의 규칙을 찾으려면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해? 항번호가 여기다가 이제 1, 2, 3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3, 5, 이제 7, 9, 이렇게. 이런 거 들어가려면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이거. 그래서 로그 2에 2n 플러스 1 빼기 1분의 2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체크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하고요. 64번. 64번이 더 중요한 거야. 64번은 일반항 하나를 보는데 여기 이제 합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해판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그냥 평범한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이게 아니라 홀수항의 합이 되는 거죠. 이거 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홀수항의 합을 이렇게 주고서 A 8 구하라는 겁니다. A8 맞나 지금? A8 구하라는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AN이 아니라 일반항이 뭐야? A 2n-1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번째 빼기 n-를 되니까 sn 빼기 sn-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3n 제곱 날라가고 남는 거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n 날라가고 빼기 1 남겠네. 그지? 그럼 플러스 6n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 A8을 구해야 돼. A8을 구하려면 AN을 찾아야 되는데, AN을 찾아가지고 AN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요거, 모양을. 요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AN으로 하면, 요게 N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 그럼 요거 뭘로 바꾸면 될까? 이거 생각해 주면 되지. 그지? 이렇게 변수 전환인데, 요거 이제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구별을 해서 들어가세요. 오케이? 그럼 따라서 N 대신에 뭘 대입할지만 결정하면 되지. 그럼 따라서 N을 넘기면 N 다시 플러스 1 나누기 2를 대입하면 일반항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잘 보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이 기호를 상당히 복잡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심하기 바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의 파트입니다. 2의 파트는 저번에 정리했던 것만 잘 파악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은 이제 복합형 문제야. 첫 번째는 이제 함수하고 복합된 문제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고요. 기호만 잘 보면 돼. 함수를 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AN까지 합을 SN이라고 SN 이꼴 이렇게 F에 관한 이제 식을 줬어요. 이렇게 기호를 좀 복잡하게 줬을 뿐입니다. 너무 얼지 말고. 자, 따라서 이건 그냥 기호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FN의 규칙을 이거 사용하세요 이런 뜻인 거니까 입력값에 X 들어가지 말고 입력값을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이제 N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SN을 2 곱하기 FN인 거니까 여기다 요 기호만 정확히 파악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플러스 3N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SN의 규칙을 조금 함수 기호로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얼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 A6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지 말고요. 그 다음 자 66번 자 이런 이제 복합형 문제 잘 판단해야 돼. 자 뭔가 시그마를 주고서 이걸 구하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항에 SN하고 AN하고 막 기호가 섞여 들어가 있어. 그지? 일반항에 SN식하고 AN식이 막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걸 주고서 S11을 구하래요. 어쨌든 이것을 먼저 잘 해결해야 여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서 이걸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때 뭔가 이 일반항을 AN식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SN식으로 만들 거냐 이걸 잘 판단해 주는 게 좋겠어. 무슨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 처음 요 값을 보니까 SN에 관한 식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요 값 파. 요 값이 S11을 물어보니까 이것을 AN의 식이 좋겠어? 아니면 SN의 식이 좋겠어?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뭐가 낫다는가? SN의 식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보는 거고 추라입니다. 따라서 요 AK 플러스 1만 없애면 돼. AK 플러스 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때 필요한 게 뭐야? SN과 AN 관계죠. 그럼 따라서 AK 플러스 1에다가 우리가 SN과 AN 관계를 이용하면 SK 플러스 1 빼기 SK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전체가 뭐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SN에 관한 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SK 플러스 1 빼기 SK 이렇게 SN에 관한 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분수꼴이 나왔는데 밑에 곱하기네. 분수꼴이 나왔어요. 자, 이제 앞에 시그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공식일까요? 아니면 소고용급수일까요? 아니면 나이레스 규칙 찾을까요? 소고용급수를 바로 의심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뭐가 돼? A가 약분되고 SK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거 약분되고 S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연속된 항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소고용급수 되지? 자, 따라서 시그마 SK분의 1 빼기 S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소고용급수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어차피 소고가 되고 앞에 몇 개, 끝에 몇 개 남겠어요? 앞에 하나,
끝에 남겠죠? 연속선 상쇄되고 2랑 집어넣었을 때 S1분의 1 빼기 맨 끝에 10 넣었을 때 S11분의 1 나오니까 요거 값이 바로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해요? 첫째 항이 좋은데 S1은 뭐하고 똑같은가? 첫째 항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 이제 기호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겁니다. 이런 게 좋은 문제. 문제 해결입니다. 즉, 시그마에 대한 문제하고 SN과 AN 관계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내는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판단 잘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7번 볼까요? 67번은 뭐 특이한 건 없고 거기 조합이 기호가 들어가 있어. 조합. SN에 식이 컨비네이션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을 간단하는 그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걸 구하래요. 자, 합을 줬어요. 여기 이제 일반항이 있어. 이건 두 가지가 있어. 잘 전략을 잠깐 세워봐. 내가 푼 풀이하고 이제 내가 푼 풀이가 과연 쉽게 풀었느냐, 복잡하게 풀었냐, 그게 중점입니다.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어야 돼. 자, 어때요? 일반적 생각? 합을 줬으니까 일반항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방법 1. 합을 줬으니까 일반항을 먼저 구하자. 응? 즉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3 빼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을 해서 막 구한 다음에 그러면 요거 식을 여기다 집어넣자. 응? 그걸 여기다 확 대입을 하자. 그래서 구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구하면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납니다. 이제. 계산이 간단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하죠? 여러분이 지금 시험 풀 때 그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 없이 이게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도 문제 푸는 것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연습하는 거 중요하지만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푸는 능력도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하겠네. 그럼 잠깐 스탑. 이 방법은 조금 더럽다. 잠깐 보류하고 좀 더 간단히 푸는 방법을 잠깐 보자. 그때 선생님 눈에 얘기한 겁니다. 요걸 먼저 손대는 게 좋겠어? 아니면 요거 값을 먼저 손대는 게 좋겠어? 요거 값을 먼저 손대는 게 좋다는 거야. 즉, 요거 값을 먼저 건드리는 거야. 간단히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학 문제에서는 어떤 절차적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응? 요거 값을 파악해서 그 요거 값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런 게 이제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야. 그러니까 요 값을 먼저 손댔더니 연속적 확인 빼기로 된 게 있으니까 이건 뭐야? 소거연급 쓰죠? 그러니까 먼저 요 값을 먼저 간단히 처리하는 거야. 소거연급수로 만들려면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있는 게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작은 거, 큰 거를 뒤에 빼내는 게 안전할 겁니다. 그러면 쭉 연속적으로 상쇄되고 맨 앞에 첫째 하나, 그 다음 끝에 하나 남다는 게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면 맨 앞에 A1 빼기 A11이 남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뭐고 요걸 뭐지 하고 단번에 숫자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이 계산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계산이 복잡하다고 했더니 여러분 눈초리를 보니까 정말 복잡한 거 맞아? 이런 눈이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계산하고 싶어요? 이거 계산을 또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돼, 이거. 이게 복잡하잖아. 자, 차이가 되게 커요. 요거는 바로 뭘로 계산하면 돼, 이거? S1으로 처리하면 되지? 숫자로 처리하면 된단 말이야. 요거는 S11 빼기 S10 하면 되지? 그럼 이건 숫자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훨씬 간단하잖아. 그지? 따라서 S1을 구하면, 뭐야,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니까 3, C, 3. 그지?
훨씬 계산이 빠르죠? 그리고 이것도 S11 빼기 S10인데 S11은 여기다가 이제 11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가 돼? 13C3 빼기 그 다음 12C3 이거 계산이 훨씬 간단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푸는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계산보다는 항상 간단하게 하는 게 좋고요. 간단한 계산은 항상 요구값을 먼저 보고서 전략을 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자, 오케이. 그다음에 추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복합형 문제 살펴봤고요. 추론편을 보겠습니다. 뭐 추론이라기보다는 좀 이해에 가까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추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할게. 사실 SN과 N 관계는 그렇게 막 복잡한 추론 문제는 많이 출제하지 않는 것 같아. 항상 기본에 충실한 이해 문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해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합을 줬는데 합이 로그로 돼 있어요. 자, A, 2n 플러스 1의 값을 합을 구하래요. 요거는 뭐야? 아까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 문제가 똑같이 넣었나, 선생님이? 잠깐. 아까 이거 몇 번 하고 똑같네?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문제를. 이거 똑같네? 63번 하고? 쌍놈 거. 선생님이 교재 만들다 쫄았나 보다. 이해 문제. 이거 빼겠습니다. 69번입니다. SN과 N 관계에서 제일 멋진 문제입니다. 자, 기호를 잘 봅시다. 이게 제일 멋진 문제 같아요. 수열 AN이 있는데 합이 SN이고요. 들어온 게 이렇게 따라줬어요. 기호의 이해가 되게 중요한 바탕입니다. S2n 빼기 1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S2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 양을 하나 주고요. A 8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 합에 대한 힌트를 주고 일반항을 물어봤으니까 SN과 AN 관계 맞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호의 이해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열 맨 처음 할 때 기호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특히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합에 대한 기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SN하고 시그마. 그때 그 기호를 선생님이 조금 물어봤어요. AN하고 보면서 예를 들어서 A 2n-1 S 2n-1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야? 나열하면 A1, A3, A5, A7 이렇게 홀수항들을 말하는 거야. 일반항 자체가 홀수항이야. 그랬더니 이것도 홀수항의 합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SN의 기호는 항상 뭐야? 1항부터 순차적으로 쭉 더해서 끝항이 2n-1까지 합. 요게 SN의 기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쭉 해서 A 2n-2 더하기 A 2n-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홀수항의 합은 그럼 어떻게 표시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SN은 홀수항만의 합, 짝수항만의 합 이런 기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항상 약속이야. 1항부터 여기까지 합. 항상 약속이 1항부터 여기까지 합. 이 기호 약속이. 그런데 홀수항만 쭉 골라서 합을 하려면 요것의 개념 써야 되니까 뭐 시그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A, 2K-1, K 있고 1서부터 N 이러면 홀수항만의 합이 되는 거야. 이런 기호의 이해가 수열에서 학생들이 처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앞에 선생님이 교재에서는 이제 이거 홀수항의 합, 그 다음 짝수항의 합 이런 것들을 주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정리했었는데 이건 좀 틀리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야? 1항부터 홀수항까지 합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 1항부터 짝수항까지 합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일반항이 뭔데?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세요. 요 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일반항 자체 규칙을 다 찾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럼 일반항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규칙 찾기를 하자라고 들어가면 이것도 좀 잘못 판단한 거,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 그때 판단의 기준은 항상 누굴 보고 판단하라? 요구값을 보고 판단하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딸랑 파랑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선택하는 거야. 규칙 찾기를 할까? 아니면 SN과 AN 관계를 이용할까? SN과 AN 관계를 이용하면 되잖아. 그렇지? 자, 이런 뜻이야. 지금 파랑 SN과 AN 관계를 이용하려면 쉽게 말하면 S8 빼기 S7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뭐 쭉 한번 써볼게요. 요게 이제 S8이야. 그러면 뭐야? S8까지 합은 합 자체가 뭐야? 공차가 인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수능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 그래서 수학은 뭐다? 언어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능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어졌습니다. 지금은 수학은 언어이다의 표현을 맞춰서 문장 해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고난도로 갈수록 계산을 복잡하게 주는 것보다는. 오케이? 그래서 이 기호를 잘 보고 문장을 정확히 해석해야 돼.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 요즘 수능은. 그래서 이거 뭐냐? 합인데 합 자체가 이만큼 다 더했더니 이것이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해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합을 구하면 이거는 홀수항까지 합인 거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합을 다 더했더니 큰 뜻인 거야. 기호 해석했지? 이해가니? 이거 틀었던 학생들이 대부분 물론 좀 굉장히 뭐 규칙 찾기 헷갈려하는 거 있어. 이거는 홀수항들이 전부 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 짝수항들을 쭉 골라내면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야? 문장 해결서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이것을 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등차 수열 일반항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짝수항까지 합은 그냥 구했더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된 거고 홀수항까지 합을 다 구했더니 그 합 자체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됐다는 겁니다. 일반항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모르는 거야. 일반항 지금 등차 수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은 이게 좋다는 거지. 일반항 규칙을 찾는 것보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오케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 돼. 등차 수열 규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이건 어떤 등차 수열이래? 짝수인 거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이거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이 규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S8, S7 등차수열 규칙을 적용합시다. 등차수열 규칙 적으려면 첫째 항에다가 항분호 빼기 1 D 이거 적용하면 되죠? 자, 첫째 항은 뭘로 잡아야 될까? 그럼 여기서 기호 이해입니다. 첫째 항은 뭘로 잡아야 될까? 요 규칙을 그대로 쓰려면 1항? 안 돼. 이거 1항 하면 안 돼. 요 규칙은 즉 합까지는 즉 이게 무슨 뜻이야? 2항까지 S2 그 다음 S4 여기까지 구하면 공차가 2인 등차. 여기까지 합을 다 구하면 공차가 또 2인 등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장을 뭘로 봐야 돼? S2로 봐야지. 2항. 기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첫 장을 뭘로 봐야 돼, 이거? 2항까지 합으로 봐야 돼. 여기. 얘가? 그 다음에 공차는 줬으니까 2 쓰면 돼. 항분호만 잘 체크하면 돼. 항분호는 뭘로 해야 돼, 그러면? 2항까지 합, 4항까지 합, 6항까지 합, 8항까지 합. 이게 각각의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항분호는 뭘로 판단해야 돼?
4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그지? S8은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입장에서.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기호를 정확히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S7도 똑같은 방법으로 첫째 항에다가 플러스 n-1t라는 등차 수열의 규칙을 이용하면 돼. 자, 공차는 지금 마이너스 3이라 줬어요. 그럼 첫째 항은 뭘로 봐야 될까, 이거는? 이제 판단됐어. 첫째 항은 홀수항까지 합인 거니까 일항까지 합이 첫째 항이지? 홀수항까지 합인 거니까. 즉, 여기까지 합, 여기까지 합, 쭉 해서 5까지 합, 여기까지 합, 이렇게 되는 게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합을 구했더니. 오케이? 그럼 따라서 여기는 1항까지 합이 첫째 항이 될 거고, 그 다음 항번호도 7항까지 가는데 뭐가 몇 개가 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4-1 곱하기 마이너스 3. 항번호가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잘 복습하고, 이게 바로 이제 기호의 이해입니다. 이제 SN에 대한 기호를 잘 알아먹어요. 그리고 SN 자체,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다, 아니다? 등차 수열 아닙니다. 문제에서 그런 규칙 주지 않았어요. 합을 구했더니 해필 짝수항까지 딱 구한 결과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됐다는 거고, 홀수항까지 합을 딱 구했더니 그 결과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됐다고 힌트가 들어간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기호로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잘 복습하세요. 이런 문제가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SN과 AN 관계는 마무리하고요. 잠깐만. 마스크 잠깐 벗고 잠깐 숨 좀 쉬었다가 마지막 단원 하겠습니다.